전주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 우리가 생태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동물원 전체를 확 바꾼다는 게 전주시의 계획인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에 대해 도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진상 파악 이후 대책은 도나 정치권 모두 무방비입니다. 고속도로를 6km나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속도로를 6km 넘게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였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형 화물차가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은 총 6km가량 이어집니다. 경찰에 붙잡힌 51살 한모 씨는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80km가량을 운행하고 전남 한평 휴게소부터 한평 톨게이트까지 6km를 역주행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가 아찔한 역주행으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면서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아마 좀 방향감각 이런 것 같습니다. 사고 안내이 전반타기 사고 났으면 아마 대형 사고 났을 겁니다. 경찰은 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동물원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확 달라진 사자와 호랑이 우리를 공개했습니다. 30년 만의 시설 개선인데요. 동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전주동물원의 대대적인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간 밖에서 멀리 호랑이와 사자를 바라봐야 했던 곳이 이제는 동물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쉬고 어슬렁거리는 공간은 기존보다 2배가량 넓어졌고 가급적 서식 환경에 가까운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동굴 개념, 그다음에 통나무. 호랑이들은 지금 목욕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익숙하지 않아 호랑이와 사자는 선뜻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기존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곳에서 생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전주시는 호랑이 사자사에 이어 곰사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공사를 마친 물세장의 경우 관람객 편의를 높이면서도 야생동물의 본능을 배려한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전주동물원을 생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연간 80만 명이 찾는 전주동물원이 동물복지와 생태, 종보전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 방문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합경기장 수당문과 전북대학교 병원 본관 앞 우화중학교 교문과 어린이회관 입구에서 각각 동물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전주시는 동물원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순간부터 사대부고 사거리와 연화마을 입구, 북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물원 방향 차량 진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약자들은 평소 진료와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지만 어린이날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지콜센터 측은 어린이날 이용객에게 선물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도 역시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상이 밝혀진들 무산된 투자를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나 정치권 모두 무대책인 상황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양영모 국정원 의원은 사실상 포기 수순에 들어간 도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삼성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6월부터는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투자 MOU 체결 배경과
투자 무산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도민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삼성과 전북 그리고 정부는 지난 2011년 새만금에 그린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3조 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2년 만에 신수종 사업단을 해체하고 이후 어떤 후속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양해각서 체결은 LH를 경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전북의 민심을 달래려는 꼼수였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후 전라북도의 대응입니다. 김한주 지사에서 송화진 지사 체제로 바뀐 전라북도는 삼성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짐을 덜어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면서도 또 어떤 팩트는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삼성 투자가 무산된다면 향후 대체 투자는 가능한 것인지 정부와 삼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대체 투자 촉구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더민주 역시 결정난 사항이 아니기에 지켜보겠다는 쪽입니다. 전라북도에 관련해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고서 그에서도 아마 노력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최종 발표를 들어봐야겠지만 삼성 투자가 우려대로 꼼수 협약에 대체 투자마저 물 건너간다면 새로 꾸려진 정치권에게는 능력을 점검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대학병원에서 50대 암 환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병원 측의 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5시 20분쯤 도내 한 대학병원 지하에서 50대 남성이 계단 난간에 목을 맨 것을 병원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올해 초부터 장기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였습니다. 발견된 직후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거 신고 들어왔다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9월 60대 암 환자가 창밖으로 투신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암으로 장기간 투병해온 환자들로 병원 측 관리 인력이 적은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비율이 높은 만큼 대형 병원의 환자 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승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 이제 승차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디 계단에 한 명씩 이렇게 뭐 수백 명을 비치할 수는 없어요. 경찰은 당시 당직자 등을 상대로 병원 측의 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도민체전의 종합순위가 바뀐 파행에 대해 전라북도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체전을 주관한 도체육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도별 종합순위가 하루 만에 변경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체육회는 2일 폐막한 도민체전에서 전주시가 종합 우승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군산시로 정정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해수면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해안가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조수간만의 차가 큰 사리에다 대갯길을 맞아 해수면 수위가 경계 수위인 7m 50cm 이상 올라가 바닷물 유입이 예상된다며 해안가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군산시는 또 이번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백제대교에서 종합경기장 방향인데요.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평온한 출근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불던 강한 바람은 잦아들었고 빗방울도 멈췄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되며 원활한 소통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경기장 사거리에서 전주역 광장까지 평균 시속 30km, 반대 방향 마찬가지로 평균 시속 3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부안군의 대표 장목인 참뽕오디가 벌써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순창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 등을 잇는 관광 코스가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기 좋은 베스트 10에 선정됐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홍성열 씨의 시설하우스에서 무가온 친환경 참뽕 오디의 올해 첫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부안군의 오디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안군은 전국 오디 재배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로 연간 1,800여 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대중매체를 통해 오디의 기능성을 본격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 3일부터는 참뽕 문화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검은 보석이지요. 오디 많이 드시면 황산화자국이 많아서 피부에 많이 좋습니다. 당도도 아주 좋은데요. 순창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 장류박물관과 만일사를 잇는 코스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한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기 좋은 베스트 10에 선정됐습니다. 이 코스는 천혜의 비경을 지닌 자연과 역사와 문화 그리고 특산품을 이용한 체험 관광지가 융합된 농촌 관광 코스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남원 200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풋살과 보차 등 유형별 단체 경기와 투호, 공굴리기 등 한마음 단체 경기를 치르며 화합과 소통의 한때를 만끽했습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연등탑이 무주 군청 앞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500여 명의 신도와 주민들은 높이 9m, 둘레 24m, 1,100개의 연등이 설치된 연등탑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 탄생의 뜻을 기리고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대학가에 관심을 모았던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 사업에서 도내 대학 2곳이 포함됐습니다. 원광대는 한 해 150억 원씩 3년 동안 450억 원을 지원받는 대규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50억 원씩 3년 동안 150억 원을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에는 12개 대학 가운데 군산대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정원 가운데 535명, 군산대는 142명을 공학계열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도내 빈 상가가 최대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점포가 비어있는 공실률은 도내 중대형 상가의 경우 17.5%, 소형 상가는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로 인해 공실률은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늘어난 반면 임대료는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대학교가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내일 오후 출발 어린이 모험대라는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해 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대학 탐방 프로그램과 소운동장에서 다양한 게임과 학생 동아리 공연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가면 만들기와 전통놀이 같은 체험 공간도 마련해 재학생과 지역의 어린이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지 문화축제에 맞춰 한지를 사용하는 전주 무형문화재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태극선 조충익, 단선 방화선, 합죽선 엄재수 박인권, 한지발 유백은 인간문화재가 참여합니다. 전주시는 작품 전시회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한지 관련 다양한 체험 행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어제 군산시청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동시설 위문과 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활동비로 써달라며 6,45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사회공헌 사업비로 7억 1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식물 보호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유원 에코사이언스가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원 에코사이언스는 익산 제3산업단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설과 함께 지역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완공되는 2017년부터 환경에 무해한 수목보호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모니터 요원 2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악취를 느낀 날은 3월과 4월 2달간 총 9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완주 이서면의 지방행정연수원과 혁신도시 우미 2차 아파트 주변이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시내 각종 시설물 10곳 중 한 곳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형 건축물과 해빙기 시설 등 3,03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피면 최만식 문학관 옹벽 등 9.5%인 291건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개선 대상에는 저수지와 어린이 놀이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이 154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도교육청이 대학과 연계한 이공계 고교생 연구 동아리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공계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대학교의 연구진과 함께 실험 실습과 연구 소논문을 작성하는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5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선발되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산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전주의 한 미국 처리장에서 일하면서 깔판이 손에 떨어져 재해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400만 원 상당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임실군 의회가 최근 정읍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주장과 관련해 정읍 지역의 취소원인 도원천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실군 회의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읍시 취수구가 위치한 도원천의 평균 수질이 옥정호보다 1.7배나 오염돼 있다며 도원천 상류 13.6km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놀이극을 선보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부터 사흘간 예원당에서 어린이날 기획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새만금 상설공연 키즈페스타가 내일 아리올 예술창고와 공연장 일원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제이콥 콜러 내한 공연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현직 의사로 구성된 닥터스 밴드가 오늘 도청 실내 공연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기 자선 공연을 갖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갖습니다.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일 정읍 제1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전북 나눔재단은 모레 전북 학생회관에서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효잔치를 갖습니다. 완판 본문화관은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진행합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조직위원회는 제42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와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낮부터 점차 잦아들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등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1.5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0.5에서 2.5m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